예, 지금부터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코로나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미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는 사회주의 선전 보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정당 건설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 9월 6일 출범한 단체입니다.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에서는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청년들과 실업자들이 일자리 문제의 주범은 자본주의라고 외치며 일자리를 사회가 만들어내라는 요구를 걸고 싸우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자 4월 24일 실업자 항의의 날 청년들은 일하고 싶다 사회적 일자리 제공하라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과 함께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을 구성하여 실업자 항의의 날 집회 및 사전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항의의 날 집회 사전행사 중 하나로 오늘인 4월 5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16일까지 실업자 항의의 날을 알리고 일자리를 사회가 만들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이 됩니다. 아울러 1인 시위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은 주최단위 주최단위인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 그리고 주관단위인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 참여자분들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연대 발언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연대 단위가 없는 관계로 연대 발언은 생략하겠고요.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신 이영수 동지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한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광화문에 나왔는데 광화문이 어떤 곳입니까? 불과 한 3년 전에 2016년, 17년에 박근혜 정권, 적폐 정권을 탄핵을 했던 민중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아직도 코로나라는 이유로 이 광화문이 봉쇄가 되고 있고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가 가로막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지만 이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의 요구를 외친다는 것이 약간의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실업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실업 문제의 심각성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심각성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전에 IMF 때 나온 기사를 인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IMF 시기 때 2월 27일자 KBS 뉴스에 나온 아나운서의 멘트라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시대의 고통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심각하게 닥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활동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움츠러들었고 실업자가 1월 한 달 동안 27만 명이나 늘어나서 지금껏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게 1998년도 KBS 뉴스였습니다. 100만 명 실업자들이 돌파를 해서 우리나라 공중파가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21년도 1월달 실업자 통계에 따르면 150만 명 이상의 실업자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 2017년도에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일자리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실업의 고통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잠깐 통계를 인용해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의 실업률이 무려 26%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 10명 중에 3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실업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원인이 우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일자리, 취업,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야만 하는지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일자리 문제가 자본주의 이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이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등 일부 야당에서는 민간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인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고용 유발계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10억의 산출액, 10억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느냐 하는 고용 통계 용어입니다. 지난 2000년도 이 고용 유발계수가 8이었습니다.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8명이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런 통계입니다. 2015년도 어떻게 변했을까요? 고용 유발 개수가 4.5로 떨어졌습니다. 10억 투자를 해도 이제는 8명이 아니라 그 반 정도 취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일자리를 없애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일자리 문제 사회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일자리 문제는 인간답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우리 개인에게 맡겨서 스펙을 쌓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무한 경쟁으로 내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나서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광화문 광장에 우리 젊은이들, 실업자들이 모여서 투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그러한 행동들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에 돌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인천 GM대우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해고가 된 사람입니다. 다시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아주 강도 높은 노동과 최저임금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밖에 지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 실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해고된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을 해서 일자리가 보장되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에 맞서 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 이영수 추진위원님의 힘찬 발언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역시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에서 추진기획팀장을 맡고 계신 이근행 추진위원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게 받았듯이 사회주의 추진위원회라는 모임의 회원 이근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4월 24일 시청 앞에서 실업자 항의의 날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그 사전 행사로서 광화문 이 자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계 대공황의 발발로 인해 한국의 일자리 문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2020년 일이 없어서 일시 휴직한 일시 이직자 수가 83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이 숫자가 89만 2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이 미취업자로 전락할 확률은 58%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계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직을 단념하신 분들이 60만 명입니다. 실업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의 수치라고 합니다. 취업자 수는 작년 이래로 올해까지 98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처지가 열악한데 확장 실업률로 따져볼 때 27.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청년 실업률은 최고의 청년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청년들의 잘못입니까?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실업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발언하신 해고당한 동지 말씀대로 일자리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생산 능력, 기술 능력이 향상될수록 일자리는 감소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입니다. 방금 국민에서 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우리는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해서 1인 시위 과정에서 실업자들을 결집하고 이 결집한 실업자들을 모아서 4월 24일 광화문 시청 광장에서 실업자 항의의 날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요구가 우리들의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사 방식을 채택하고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근행 추진위원님께서 오늘 저희 기자회견과 1인 시위의 의미에 대해서 실업자 항의 날의 취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구호 다 같이 한번 외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호는 끝구호를 3번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실업, 일자리 문제, 사회가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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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일자리를 사회가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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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실업, 주범은 자본주의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일자리를! 다음 순서는 실업자 항의 날을 준비하고 사전 행사를 함께 이렇게 하기 위해 실업자 항의 날 기획단이 꾸려져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실업자 항의 날 기획단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청년 동지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서진희 동지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실업자 항의 날의 기획전원으로 참여하게 된 청년 서진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게으르게 사는 청년이 얼마나 될까요? 네, 대부분의 청년들이 생계 유지, 취업 준비로 바쁘고 고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령 청년들 중에 게으르게 사는 청년이 있다고 한들 그 청년은 굉장히
불안감에 빠져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이상.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불안감 다들 겪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막 남들 다 공부할 때 스마트폰만 보면서 하루 다 보내버렸을 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엄청난 죄책감과 막 자기를 탓하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끊임없이 청년들에게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실업 상태에 있거나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빚더미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옥탑방, 단지하, 도시원에 살면서도 월세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그저 노력을 안 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남들보다 더욱 노력하라고, 그리고 잠을 3시간만 자고 포크로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라도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속하라고 끊임없이 주문해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과 높은 지위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돈입니다. 남들보다 돈 많으면 그들보다 높은 지위에 속해 있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은 곧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척 오빠나 형, 누나 아무개가 삼성에 취직한 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누군가를 보면서 이제 저분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됐으니까 이제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또한 이상합니다. 겨우 안정적인 수입 하나 보장하는 것이 피나는 노력, 즉 끊임없는 자기 착취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왜 그렇게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요? 그리고 그 노력들은 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노력인가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공부, 단순히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시험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위한 공부가 과연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이렇게 하기도 싫은 공부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자기 착취 속에서 살아야 하는 학생들, 그리고 취업날 때문에 또 남들보다 더 노력하기 위해서 몸 부셔져 가면서 몸 부셔져 가라 일해가면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높은 퍼센트로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을 계속 청년들의 개인 노력 탓이나 하고 있는 게 올바른 것일까요? 네, 코로나 탓을 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코로나 전에도 항상 이런 문제는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서 부각이 되었을 뿐이죠. 네, 연합뉴스에서 청년들의 우울감 정도를 조사해봤더니 청년 4명 중에 1명꼴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년 전보다 10배로 늘은 것입니다. 네, 국가는 이렇게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더욱더 노력하라며 부추기만 할 뿐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막도 마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난다 한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상황이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취업난이라는 문제는 코로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되리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더 노력해야 겨우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제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해가는 청년들에게 더 이상 지금보다 더 노력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업자들이 당당하게 이것은 사회에서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라고 충분히 모두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해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한쪽에서는 과로로 한쪽에서는 실업과 취업난으로 죽어가는 현실을 개인 노력 탓이나 하면서 가만히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일자리는 사회에서 만들면 생기는 것이기에 공공부문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고 또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사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소수 엘리트 직장,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10주간간 떠들게 경험해왔습니다. 우리 청년 실업자들이 직접 4월 24일 실업자 항의의 날 거리로 나와서 한 목소리로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을 외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 소식
대통령님께서 청년으로서 당사자로서 이렇게 지금 시행 자기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장으로서 기획단을 함께 꾸려가고 계시는 황종원 기획단장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이라는 곳에서 기획단장으로 있습니다. 황종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20대 후반의 실업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실업한 청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최종 합격하고도 채용이 취소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일용직, 단기계약직을 일하면서 언제 잘려나갈지 모르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조차 구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청년 우울증이 10배가 늘었습니다. 자살률은 끝갈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블루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도 없고, 그런데 집세, 관리비, 대출원금이자 줄줄이 나갑니다. 통장 이자만큼만 훔칠 수 있는 것이 청년들의 삶입니다. 생각해보면 청년들의 삶은 코로나 이전에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2008년 세계대공황을 거쳤고 지금 2020년 세계대공황을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말을 듣고 태어나고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이 역대급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청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 청년들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다고 하는데,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고 하는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익책 들고 입학해서 토익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공부하다가 졸업하는 청년들 취직하지 못하고 도시원으로, 학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1년 청년 서너 명 중 한 명이 실업자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지난 1월 실업자 수가 처음으로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7%를 넘겼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공공 일자리를 공급하겠다 했지만 저임금 단기 일자리에 불과했습니다. 일자리라고 쓰고 희망 고문이라고 있는 그런 세월이었던 셈입니다. 기업들은 한숨 더 떠서 규제를 풀어주면 일자리 만들겠다고 합니다. 실업자로 살 것인가, 비정규직으로 살 것인가, 서글픈 선택지 앞에 청년들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참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 출범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시장에 바뀌어서도 정부에 바뀌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노력 강요하지 말고 이제는 일자리를 사회가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청년들 이미 3차례의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역사적 경험치가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적 경험치에 근거해서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일자리 내놓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오늘 1.20일 시작으로 4월 24일 실업자 항의의 날 힘차게 개최할 것입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종원 기획단장님의 힘찬 발언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실업자 항의날 기획단원이신 이석훈 동지와 신선은 동지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발생한 세계 대공황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노동자, 실업자들은 대량 해고, 구조조정, 장기화되는 취업난, 그로 인해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 경쟁으로 더욱 큰 고통을 받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는 157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고 실업률 역시 5.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2월에 발표된 청년층 체감 실업률 역시 2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세계 대공황으로 민중들은 점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대량 해고와 구조조정을 자행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거기에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집회금지 조치를 내려 삶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청년과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정부 정책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호언무치한 발언을 늘어놓고 있다. 자본과 문재인 정권은 지금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태다. 자본과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 모두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을 건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목적은 오로지 이윤이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실업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양산된다.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었고 2008년 대공황 이후 장기 침체까지 겹쳐 실업 문제가 완성화되었다. 게다가 2020년에 발발한 세계 대공황은 해고와 휴직을 급속도로 확산시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지만 자본과 문재인 정권은 자본주의 그 자체를 건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자본이나 자본가 정권에게 맡기는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노력을 강요하는 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이제 일자리 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대폭 확대하여 보육, 교육, 의료, 생태, 산업안전과 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의 생산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 있다. 자본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의 창출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과 실업자들이 사회에 대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변혁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부터 일자리를 사회가 만들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10수년째 계속되는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권의 청년 실업 해결하겠다는 거짓말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윤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사회가 제공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모아내고자 4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실업자 항해의 날을 개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업자 항해의 날 개최를 알리고 일자리 문제를 사회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오늘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2주간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다. 1인 시위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바라며 이번 1인 시위와 실업자 항해의 날이 청년, 노동자, 실업자들이 일자리 문제를 사회가 해결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투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4월 24일 실업자 항해의 날로 모이자. 구호 선창할 테니 3번 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이제는 일자리를 사회가 만들어라. 만들어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하라. 더 이상은 참지 말자. 실업자 항해의 날로 모여 투쟁하자. 2021년 4월 5일 코로나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기자에게 한 참가자 일동. 예, 그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뭐 이후 일정 관련해서 잠깐 하나 안내드리면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주간 이제 1인 시위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1시 정도까지는 우리 기자회견 했던 장소에서 지금 저 접이식 티켓 보이시죠? 저 티켓을 들고 이제 이렇게 1인 시위를 이제 한 남은 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코로나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